수요일에 준비합니다. 세계 다양한 불교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 불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BBS 불교방송 유권준 뉴미디어 팀장과 함께 화제의 세계 불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책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서출판 하루헌에서 펴낸 이타심 마련을 했는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승려와 철학자의 저자로 우리 독자들에게도 익숙한 마띠우 리카르 스님의 책입니다. 불교의 핵심이 공감 능력을 늘리고 자비와 연민에 기반한 이타심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책이 아주 두툼합니다. 이타심의 본질과 이를 키워내는 방법을 불교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정리한 이타심.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휴대전화 샵 2842로 신청 남겨주시거나 BBS 불교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 팀장님 오늘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고려불화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네. 네, 저희가 월요일에 준비하는 키워드로 보는 불교에서 이번 주 법보신문 이문호 기자가 한번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미국과 우리 문화재청이 협력을 해서 더군다나 지금 이 땅에 없는 해외 반출 문화재를 모아서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든 것. 네. 참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 그 고려불화 웹사이트가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보도자료가 릴리즈되고 이제 취재가 됐을 때 사실 이 한국과 미국의 그 박물관 간의 어떤 그 문화재 웹사이트로서 이게 아카이브가 구축돼서 오픈됐다. 뭐 이런 게 이제 주된 컨셉으로다가 이제 보도가 됐는데 세계적인 추세에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 몇 년 전부터 구글이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을 이 인터넷으로 가상현실 기법, 360도 어떤 그 문화재 보여주는 기법,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영상 이런 걸 통해 갖고 다양한 그 문화유산 그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숙명여대 박물관 등 여러 그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한 2,800여 점의 유물을 구글에서 문화유산 사이트로 구축하겠다라는 걸 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의 세계 문화유산을 3D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그 대규모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지금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추세가 뭐냐면 현장에 직접 가보지 못하는 세계 문화유산. 그다음에 예를 들어 현장에 있지만 외국으로 반출돼 있는 문화유산들을 인터넷 기술이나 그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영상 기술을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런 어떤 아카이브로 만들어서 보여주자라는 게 이제 가장 주된 취지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제 그 우리나라 문화재청과 미국의 그 박물관이 함께해서 고려불화 사이트를 이제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그런 추세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네. 예. 이번에 구축된 고려불화 웹사이트 이름이 고려불화 자세히 보기, 고려 부디스트 페인팅이에요. A Closer Look. 이 어떤 불화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8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불화 16점인데요. 우리 문화재청 예산으로 그 미국 박물관에서 정밀 조사를 하고 정밀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해상도로 불화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눈앞에서 직접 보는 듯이 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고요. 네. 불화의 경우 이제 보통 크기가 작은 거는 뭐 높이가 한 2m, 뭐 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 8m까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이 불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각도나 이 위치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가서 보면은 이 그 직접 그 가까이 들어가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 자세하게 어떤 이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정밀한 그 촬영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서 함으로써 결국은 박물관에 가서 보는 것보다도 더 자세하고 정밀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번에 공개된 불화 같은 경우에는 프리어 세클러 미술관이 소장한 수월 관음도를 비롯해서 하버드대 아서 세클러 박물관이 소장한 수월 관음도,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이 소장한 아미타 8대 보살도, 그리고 브루클린 미술관이 소장한 아미타 3전도 등 16점이고요. 모두 국보급 그 불화들입니다. 네. 예전에 고려 불화 전시회가 되면 한국에서 정말 몇십 년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불화들이 이번에 그 웹사이트로 이제 구축이 돼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2013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6점을 아카이브로 만드는데 7년이나 걸렸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이만큼 공을 들였기 때문일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한눈에 잡힐 듯이 보이는 불화. 예, 예. 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또 하나의 포인트가 단순히 그림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품 차원이 아니라 네. 관련된 자료들도 함께 모아져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고려불화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작품, 그다음에 인물, 그다음에 논고, 참고자료, 참고문헌, 문양사전 이렇게 6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작품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뭐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이제 소개되는 고려불화 16점을 아주 다양한 각도, 그다음에 부분 촬영, 그다음에 정밀 촬영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림의 이름이나 뭐 크기, 세부 사진, 소장기관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요. 논고에서는 용인대 박지성 교수, 동아대 정원호 교수, 그다음에 미국 프리어 세클러 미술관의 키슨 윌슨 학예사 등의 전문가들의 논문이 한국어와 영어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제 문양사전인데요. 네. 실제로 미국의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좀 가서 보면 중국실이나 일본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실이 좀 나누어져 있는데 중국 불화와 한국 불화가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구별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요 문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양 사전을 패턴별로 해서 아주 정밀하게 분류를 해 놓음으로써 어떤 게 중국 불화고 어떤 게 고려 불화인지를 이렇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웹사이트, 고려불화와 관련해서 이런 웹사이트가 구축될 수 있었던데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배경이 됐다고 해요. 예.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전 동국대 박물관이셨죠. 정우택 교수와 키스 윌슨 학예사 간의 이야기인데요. 정우택 교수는 이제 고려불화 전문 연구자고 네. 30년 이상 이 분야를 연구를 해왔고요. 매년 일본이나 미국을 방문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불화를 찾아서 언론에 공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각국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들과 인연을 쌓아왔고 이번에 이제 함께 공개한 키스 윌슨 학예사를 설득을 해서 이번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랬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 정우택 교수가 각국의 이제 박물관들을 방문을 하면서 고려 불화임에도 중국 불화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혹은 고려 불화 진품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조품으로 소개된 경우들 뭐 이런 경우들을 안타깝네요. 상당수 발굴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보스턴 미술관 소장의 지장보살도의 경우에는 정우택 교수님이 발견했을 때만 해도 모조품으로 평가되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촬영을 하고 연구해 본 결과 채색과 표현 기법에서 14세기 고려 불화로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한국 불교 미술 연구자와 이를 곁에서 도왔던 미국의 학예 연구사들의 어떤 학문적 교감이 이번에 고려 불화 웹사이트라는 열매를 맺게 한 거고요. 정우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웹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미국 박물관이 한국과 함께 별도의 고려불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해외에 소장된 문화재와 관련된 최고의 성과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한 학자분의 남다른 원력과 노력이 네. 이렇게 빛을 발하고 결실을 맺었다는 게 정말 저희도 함께 기뻐하고 싶은 일인데요. 이번 기회에 좀 짚어볼 것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참 많죠. 예, 그렇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단이 2019년도 9월까지 조사한 바로는 올해까지 확인된 게 18만 2,080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매년 확인되는 문화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에 확인된 문화재가 7만 6천 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10만 점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뭐 16만 점, 올해 28만 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국가별로는 일본의 7만 6천 점이 이제 그 소장되어 있는 걸로 제일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이 5만 점, 독일이 12,000점, 그리고 중국이 10,000여 점 이런 순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혼란한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많은 문화재들이 해외로 반출됐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문화재가 얼마나 반출됐는지조차 사실은 잘 몰랐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런 조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몰랐던 해외 반출 문화재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해외 반출 문화재들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건데,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교장각 문헌 반환을 약속을 했다가 그 프랑스 사서들의 반발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처럼 네. 이게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국내에는 이제 뭐 그 고속전철을 그 프랑스와 계약하는 조건으로 이제 외교장각 문서를 반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뭐 알려져 있었지만 그거는 조금 사실하고는 좀 다르고요. 네. 프랑스 사서들이 굉장히 반발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미테랑 정부와 시라크 정부, 사르코지 정부에 이어서 계속 이제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미테랑 정부 때 2권, 사르코지 정부 때 297권이 그 국내로 돌아왔고요. 5년마다 대여를 갱신하는 조건으로 다 반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염원했던 이제 세계 최초의 금속 그렇죠. 활자본 직지는 돌아오지 않았죠. 네. 그리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 우리도 사실은 해외에서 가지고 온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국립박물관의 오타니 컬렉션이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져온 건 아닌데 이제 일본의 학자가 이제 가져왔던 건데, 우리도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제 돌려달라고 그러면 돌려줘야 될 문화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하게 뭐 돌려주냐 마냐 이런 문제보다 이 문화재를 보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보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실용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사실 현실상 18만여 점의 문화재를 우리가 다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화재들이 어디에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발달된 기술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는, 지금 소개해 주시는 고려브라 웹사이트처럼 네. 어떻게 좀 그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상론과 현실론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네네. 문화재 반환은 유네스코 국제협약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데 1995년에 도난 혹은 불법 발굴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협약이 법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95년 이전에 반출된 문화재는 도난이나 불법 발굴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돌려줘야 될 국제법적인 의무가 없고요. 그렇군요. 또 이 협약에 근거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협약 자체가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고요. 일종의 이제 뭐 국가 간의 어떤 그 정말 선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문화재 반환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돈으로 사들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문화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문화재들이 현지에서 우리 문화를 잘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 잘 활용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 파키스탄의 간다라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간다라의 박물관이 그 파키스탄의 탁실라나 라호르 이런 여러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좀 실망을 한 게 그 불교 문화유산의 어떤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간다라 지역의 불교 문화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쪽에서 발굴됐던 문화재의 대부분은 사실은 뉴욕이나 파리나 이런 대형 박물관에 가 있는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해외 선진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이번에 고려불화 웹사이트처럼 이런 다양한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이런 작업들이 훨씬 중요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재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방안들 뭐가 있을까요? 예, 이것도 이제 뭐 제 경험인데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뭐 아시아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실 혹은 뭐 일본실, 중국실, 뭐 이집트실 이런 여러 이제 전시실들이 있는데 중국실이나 일본실 혹은 뭐 인도실 이런 경우는 불교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한국실은 들어가 봤더니 도자기나 공예품이 주고 불교 문화유산들은 뭐 불상 몇 점 정도밖에 없고 그나마도 아주 조금만 이제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 불교 미술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에 소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에 있는 학예사들과의 어떤 교류, 그다음에 국제적 협력,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화재청이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협력 사업을 한 것처럼 하는 그런 사업의 부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문화유산들이 빛을 볼 수 없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고려불화 웹사이트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30년에 걸쳐서 이렇게 불화를 찾으러 다니고 현지 박물관 큐레이터들과의 어떤 유대를 만든 이런 학자적인 양심이 빛을 발했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외국 박물관의 수장고나 이런 데서 숨어 있는 우리 문화재들이 빛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이 매우 중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계 불교의 다양한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 불교의 발전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세계 불교는 지금, 오늘은 미국 박물관과 우리 문화재청이 협력을 통해서 고려불화 웹사이트를 구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띠오 리카르스님의 이타심 책 받으실 분들입니다. 8510번님, 5334번님 두 분은 샵 284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BBS 불교방송 유권준 뉴미디어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